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 반도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은 뭐 엔비디아하고 반도체 주식이 좀 살아나면서 가는 분위기인데 네. 우리도 하이닉스는 반응을 좀 하는데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못 일어나는가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얘기를 할 겁니다.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실적 발표까지 해서 악재는 다 나온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못 가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다른 주제 하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해야 되겠습니다. 예, 못 가면 못 가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네, 또 외국인들이 죽어라고 팔고 있으면 그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런 쪽에서 딱 걸린 게 삼성전자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 1위면 SK하이닉스도 같이 빠져야지. 네, 아닙니다.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반도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큰 전반적인 반도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삼성전자의 문제가 좀 크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서 이번 실적에서도 확인됐고, 똑같이 이번 실적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네, 괜찮았다는 얘기가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파운드리도 하고 뭐 팹리스하고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메모리 반도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럼 그런 실적을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따라가겠느냐, 마이크론 따라가겠느냐? 마이크론이겠죠. 삼성전자는 안에 이제 이것저것 한다고 많이 벌려놓은 게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메모리에서 돈을 벌어서 비메모리로 가겠다라고 하는 쪽에 연결고리가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메모리 것도 까먹는 현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솔직히 지금 예상했던 실적만큼 못 나왔다고 반도체 DS 수장이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박사님? 처음이죠. 네. 예, 처음입니다. 근데 거기서 했던 얘기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주주분들이나 아니면 또 시장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한테 하는 얘기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경종을 울리는 얘기 쪽으로 하면서 우리 어떻게 변하겠다고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여줬는데 잘 돼야 되겠죠. 근데 실적은 뭐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는데 네. 거기 뭐 또 이렇게 뭐 특별히 뭐라 하지 상영 같은 그런 거 들어있을 때면서요. 근데 그런 거 따지고 보면 뭐 그렇게까지 나쁜 것도 아니라고 하며 할 텐데 네. 글쎄요. 결국은 이제 반도체가 그러면 HBM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다시 갈린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정확하게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 이번에 9조 1,000억대 정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적 레벨은 지난 2분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 9조 한 초중반대 정도 나오면 잘 나왔다 생각했는데 그 이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와 삼성전자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그게 사라지고 이제 9조 1,000억대까지 나왔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DS 사업부 안에 있는 게 순수하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한 6조 중반 아니면 6조 이상 가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 LSI라고 하는 팹리스나 그리고 또 들어가 있는 파운드리 이쪽에 한 1조 5천억 까먹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조 중반 정도로 내려온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좀 주가나 아니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메모리는 그래도 하고 있는데 HBM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받쳐줄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 같은 메모리 업체가 HBM 전혀 안 하고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나가고 있는 게 대상이 AMD라든가 아니면 굵직한 바로 엔비디아 이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국 쪽으로 좀 많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변화되는 쪽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시장이 좀 안 쳐주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거기다가 그런 노이즈와 잡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예전에는 기술의 삼성이라고 했었죠, 박사님. 네, 그렇죠. 네. 지금은 무슨 삼성입니까? 야구의 삼성. 야구는 그렇죠. 지금 예. 페넌트에서 2위했죠. 네. 예. 네. 그걸 일단 내려놓고 기술을 좀 더 네. 예, 지금은 관리의 삼성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는 얘기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삼성전자 쭉 보면서 이재용 회장이죠, 이젠 회장께서 좀 집중을 하는 게 좀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 이제 잡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는 그 재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저것 재판 많고 또 승계 과정에서 나왔던 뭐 합병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났죠. 이거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상속 문제입니다. 상속 관련된 쪽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거의 이제 끝났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막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대로 중심적인 역할을 좀 못했던 게 아닐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쫓아가야 될 때 그래서 기술력을 부과해서 이제 하이닉스가 그래 안 되겠다 그래서 막 뭉치고 가야 됐던 게 그게 좀 약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원인은 HBM 같은 경우도 자기 방식을 너무 고수했어요. 네, 지금 삼성전자는 TC, NCF 방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에서는 MUF 방식, SK 하이닉스하는 쪽 그래서 이거만 인정을 해주는데 이쪽으로 바꿔. 근데 바꾸려면은 여러 가지 라인도 바꿔야 되고 모두 바꿔야 되고 다 하는데 에이 우리가 괜찮아 이걸로 할 수 있어 밀어붙이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자꾸 아닌데 이러고 있는데 그냥 자기 방식 고수하다 보니까 좀 더 그랬던 측면이 나오지 않나라고 해서 좀 이래저래 다 좀 신뢰를 못 얻은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네. 생각됩니다. 예. 삼성전자의 주가 약세 원인들을 봤습니다. 더 있나요? 여기까지 하면 되나요? 약세 원인은? 그만하시죠. 네, 그러게요. 네. 자, 그러다가 그러면, 예. 네, 그러면 네. 바트, 네, 그런 걸 주가를 반영한다, 그죠? 네. 다 반영을 해서 이제 방송하고 있는 오늘 6만 원이 깨졌습니다. 주가를 깨졌는데, 네. 그러면 사실은 뭐 더 밀려 내려간단 말인가?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사실은 괴롭고 그렇지만 또 기회 아닐까? 6만 원 밑에서는 네. 그런 생각도 살짝 가져봄직하잖아요. 뭐 다 됐고 이제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어떡하라고? 네. 삼성전자 지금 사서 물렸는데 어떡하라고? 물 타 아니면 기다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 현금 여유도 있어. 그리고 또 어차피 뭐 더 빠져도 뭐 5만 원대 중반까지 빠져도 일일비 안 해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그냥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서 이제 시간을 태우겠다. 언제 받는 갈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태우겠다. 싸니까 일단 사보겠다. 그런 전략도 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서 나오는 저점을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요. 저점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보통 주가는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 외국인들 매도가 집중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다 팔았다 아니다 말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지분율이 지난번에 8만 원대 후반대 가서 와 10만 전자라고 했었을 때 이때 지분율이 약 한 57%, 56%도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가장 지분이 낮았을 때 생각하게 되면 50%대까지 됩니다. 지금 현재는 53.5%. 딱 중간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반이나 남았네? 아직 반도 더 남았어? 어떻게 생각할 거가 이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점을 확인하는 구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 메리트가 한번 쫙 밀려서 변동성 팍 터지고 거기서 네. 저가에서 강하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딱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든가 아니면 탁 전환되고 거기서부터 단기 매물 소화되고 이렇게 쭉 올라가든가 하는 이런 변동이 터지면서 저점을 확보하는 과정들이 보여야 됩니다. 거기가 그런 과정과 함께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들이 이제 좀 그만 팔자. 이게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어느 정도 바탕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살렸던 거를 물타는 게 더 낫지 않나. 지금 1번하고 2번인데 네. 1번 지금부터 그냥 계속 산다. 2번 확인하고 산다. 저라면 2번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3번 지금 조금만 산다. 3번 손절한 초크병을 내보낸다. 네. 그리고 1번에 가깝죠.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일단은 좀 항상 주가가 바닥을 만드는 과정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V자로 한 번에 이렇게 들어올리지 못하잖아요. 그죠? 어렵죠. 네. 예, 항상 예. 이렇게 적어도 2번. 그죠? 네. 아니면 3번 바닥을 만들면서 올라오니까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네, 오히려 잘못하게 되면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맞아요. 시점이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금 더 결과론적으로 비싸게 살 수는 있지만 그죠? 네. 이제 앞뒤 안 가리고 사다 보면 지금 싸다고 샀는데 더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네. 네. 싸다고 샀다가 싸다고. 싸다고 맞습니까? 예. 그 신규는 그렇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손절하기는 그렇다고 사실은 좀 늦었죠, 그죠? 늦었고 저희가 그냥 네. 하는 사이에 당한 거죠. 네, 이 정도면 하고 해서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거 아니야라고 듣기 시작했을 맞아요. 때가 6만 5천 원이었습니다. 예. 거기서 지금 10%더 빠진 거거든요. 지금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쪽에서 그걸 이제 속단해서 많이 나온 얘기가 그거든요. 삼성전자 PBR 한 배면은 괜찮다. 베팅해도 된다. 12개월 선행으로 네. 지금 이제 1.0x배 정도다 보니까 그 얘기 나온 뒤로 더 빠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모르는 건 사람 마음과 주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박사님 마음도 모르겠어요. 지금. 네. 예? 네,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 이 두 가지를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지분 외국인들 동향들과 흐름들 좀 확인하면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쪽이고 또 하나 이제 체크해야 될 게 그거 같습니다. 메모리 업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메모리 업황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바닥을 좀 잡고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으로선 반등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 말씀하신 선결 여건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이전 수준으로 추세를 돌리기에는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게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숫자로 증명되는 거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가서 뭐 웨이퍼가 얼마나 생산되고 있고 이런 거 알 수도 없는 상황들인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징후가 나오는 게 제가 보기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수출, 반도체 수출. 두 번째는 디램 가격.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수출 같은 경우는 9월달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7월달이 고점에서 8, 9 이런 식으로 약간 주춤한 모습들이죠. 물론 작년 동기 대비해서 반도체 수출이 한국 수출을 견인한다라고 하지만 월별 흐름으로 보게 되면 하향 정체돼 있다는 얘기고요. 또 고정거래 가격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또 똑같이 7, 8, 9 때 보게 되면 9월달이 뭐 2.04달러에서 DDR4 8기가 기준입니다. 1.7달러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또 그러면 이건 고정거래 가격 월말에 발표되는 거예요. 근데 스팟 가격, 현물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하향 쪽이고 이번 달에는 보니까 낸드가 또 많이 빠지네요. 네, 그런 쪽을 봐줬을 때 예. 결국은 그거죠. 메모리 반도체는 아무리 뭐 AI가 어쩌고저쩌고 뭘 끌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기본은 서버용 디램 그리고 또 IT 수요 여기서 받침이 되기 시작해야 그걸 가지고 수요가 높다 보니까 공급과 수요 쪽에서 가격을 올리는 수요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가 나와야 될 텐데 요게 연말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서 다시 AI가 부착되기 시작한다 기기로 바꾸고 싶어 어머 나 이거 좋겠어라고 엄마 사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교체 수요가 나오면서 턴하게 되면 그때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기조를 좀 보시면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리포트 쓰고 네. SK 하이닉스가 반토막 이겨졌던 게 머건스탠이었죠? 네, MS입니다. 네. 저도 MS? MS. MS. 네. 삼성전자는 시비 안 걸고 그죠? 네. SK 하이닉스만 시비 걸어. SK 하이닉스는 이제 잘 오는데 그죠? 네. 여기 삼성전자까지 이제 쓰면 돌 맞을까봐 그런 건가? 네. Anyway, 네. 삼성전자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잠깐 덧붙여야 되는데, 근데 SK 하이닉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외국계 보고서 직격탄도 있고 그랬는데 오히려 조금 큰 텀으로 보면 이중 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네.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점? 일단 하이닉스도 지금 실적 자체가 꺾여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이번 3분기 영업이익 6조 7천억. 그러니까 순수한 반도체 회사죠. 근데 아까 삼성전자는 DS 부분 4조 원대 초중반 역전했네요. 반도체만 보면. 그렇죠. 네. 예. 하이닉스는 이게 다고요. 하이닉스에 뭐 무슨 다른 IT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 결국에는 성적표를 딱 받았을 때 하이닉스가 잘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그 칩 만들고 그거를 생산 대행하는 TSMC 그 같이 칩 들어가기 위해서는 HBM 필요 누가 하느냐 SK하이닉스 삼각편대가 딱 맞춰지다 보니까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은 비메모리고 그리고 칩과 관련된 쪽들이 다 주도를 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니라 ASOX라고 하는 AI에 그 걸맞는 반도체 지수가 다시 만들 걸로 보여지는 것처럼 그쪽이 주도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거의 가장 가까이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닉스겠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역시나 SK하이닉스가 맞다라고 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충격이 오고 같은 타격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는 아직까지는 하이닉스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 반토막 냈는데 얼마였었죠? 12만 원이었나? 12만 원 있을 그죠, 겁니다. 그죠, 예, 예. 네. 기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예. 지금 거의 이제 18만 원대로 올라왔는데 SK 하이닉스는 그러면 네. 하이닉스 기준으로 하면 예. 어느 정도까지 위쪽으로 조금 업사이드를 열어놓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네. 지금 나오는 실적 기조와 함께 동향 보게 되면 내년까지는 큰 이상 없이 증익으로 갈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일단 기준점이 되는 게 일단 많이는 못 잡는 이유가 삼성전자 눈치도 좀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20만 원대가 20만,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서 안착해서 그다음에 탄력을 이어가느냐 마느냐. 근데 20만 원대에서는 만약에 저점에서 막 물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있었던 물량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에서는 좀 가볍게 만든 다음에 추가 탄력을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돌아서더라도 탄력 있게 가면서 이유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다. 네, SK 하이닉스와 그 브라더들을 공략하는 게 낫다. 네, 그게 낫다고 보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확인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가 뭐냐라고 네. 하게 되면 반도체를 얘기 못합니다. 그렇죠. 특히 한국 쪽에서는요. 맞아요.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이 꺾여 있다 보니까 자신이 없는 모습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의 성격을 갖고 탄력받는 데이터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또 반도체가 네. 주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좀 줄였다가 그다음에 어떤 흐름 맞춰서 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점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